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7회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각 7회 모의고사는 아주 문제가 실제 시험에 근접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6회 모의고사는 대체로 어려웠는데 이번 시험은 실제 시험 난이도와 유사하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소 이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죠. 옮기고 나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8번 맨 밑에 보면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송부하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를 하남에 있는 사무소를 서울 강동구로 옮겼죠?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갑은 하남시 소재 종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여기서 5개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는 철거를 해야 되고요. 업무정지, 휴업신고의 경우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2번에 보면은 갑은 하남에서 활동 중인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강동구로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갑은 등록증을 첨부하여 강동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갑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하남시장은 갑의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을 강동구청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네, 맞는 내용인데요. 송부해야 되죠.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갑의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강동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게 X네요. 10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과 관련해서 옳은 내용입니다. 기억에 보면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3월 이하 휴업할 수 있다. 예, 그렇죠.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폐업신고만 간판을 철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즉 결격사유를 묻고 있죠.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자, 2번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네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이면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죠.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도 결격사유입니다.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만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됐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이 사망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최대 6개월인데 업무정지기간 경과됐으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 외라는 말을 주의해야 되겠죠. 외의 자료 제출은 500만 원. 외가 없으면, 즉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거짓 신고하면 5%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이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하고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외국인도 매매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갑은 행복부동산 중개법인이라는 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중개라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행복, 행운 뭐 이런 말 앞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게시해야 될 것 출제되는데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협회 회원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것들은 게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게시해야 될 것 등수보자 이렇게 했죠. 등록증원본, 중개보수열표,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5개 광고물, 즉 돌출 간판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렇죠.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을 말하는 거죠. 간판 실명제,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5개 광고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5개 광고물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박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라고 사용을 한 경우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외에 추가로 대박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말을 적었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라는 게 유권 해석의 입장입니다.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기억해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번에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처분, 그 다음에 2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이건 임의적 취소죠.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이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이 D것처럼 최근 1년에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요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3+1이지만 이미 이 과태료 한번 빠져도 2+1에 해당되잖아요.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근데 이게 리얼은 제 견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3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요걸 지금 해설에는 임의적 취소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회 업무정지를 이미 받았으면은 뭡니까? 2+1이죠? 2번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은 이미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리얼 문제는 약간 제 견해와는 다른데 여기서는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임의적 취소라고 봤는데 저는 이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이 안 되면 이미 2+1, 즉 기억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에 보면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도 절대적 취소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를 3번 받았으면 기억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6번 말고는 뭐 저와 제 강의한 내용하고 다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라고 했는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업무정지였는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3번에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확인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5번에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해제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보고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위 중개거래면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검정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세무관서의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세무관서의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소장이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주의해야 되겠죠. 국토부 장관입니다. 등록관청 시도지사 하면 X가 되겠죠.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하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0번 명신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9년 10월 17일 병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이네요. 계약명의신탁.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이다. 갑 신탁자와 을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입니다. 항상 예외는 물론 있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물론 유효하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기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했는데, 매도인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의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을 명의로 등기가 유효하죠. 디귿에 보면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틀렸고, 리을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에, 즉 매도인이 안 경우, 악인 경우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제3자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명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11번 문제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